1996년 9월 16일 진해항에서는 21세기 대양 해군의 주역을 꿈꾸며 한국 해군의 초급 장교로 새롭게 태어날 51기 해군 사관생도들의 96 원양 항해 실습을 위해 구성된 순항 훈련 분대의 환송식이 거행됐다. 안병태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많은 장병과 후배 사관생도 가족들은 순항훈련 분대원들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고 성공적인 훈련을 기원했다. 사령관 오승렬 준전과 사관생도를 포함해 650명의 장병으로 구성된 96 해군 순항 훈련 분대는 군수지원함인 천지함과 한국형 호위함인 충남함과 전남항의 승함해, 진해항을 출항, 러시아,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등 태평양 연안 12개국을 순방하는 총 항정 8,825마일에 이르는 9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51기 해군 사관생도들의 원양 항해 실습은 전투 배치 훈련과 사격으로 막이 올랐다. 총원 전투 배치 훈련은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해 불시의 전투 상황을 구여 각 함정원들이 자기 임무에 맞는 각자의 위치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고유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장병들의 진지한 참여 속에 실전과 다름없이 박진감 있고 치밀하게 전개됐다. 전투 배치에 이어 실시된 발광은 항해 시 근거리에서 통신이 두절되거나 무선 침묵하에서 아군 함정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해서 불빛으로 신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훈련이다. 훈련을 마친 96 해군 순항 훈련 분대는 천지함에서의 입항 예포에 따라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환영 축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첫 번째 방문국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에 입항했다. 입항식에는 이석권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와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 관계자 및 러시아 해군 등 500여 명이 넘는 환영객이 나와 순항 훈련 분대원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 환영 행사를 마친 사령관 일행은 먼저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방문하여 시로코프 제1부사령관 및 참모진들과 양국 해군의 우호 증진을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기념품을 교환하는 등 군사 외교 활동을 펼쳤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극동지구 최대 도시로 6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꽤 큰 도시지만 시내를 중심으로 제정시대부터 지어진 개성적이며 예술적인 건물들이 많아서 현대와 잘 공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는 수시로 야외 공연이 펼쳐져서 러시아의 오랜 문화적 전통과 예술을 사랑하는 러시아인의 국민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었다. 한편 순항분대 지휘관과 생도들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해군 병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전승기념비 영원한 불꽃을 찾아 헌화하고 전사자들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어서 순항 훈련 분대원들은 1937년 개교 이래 15,000명의 졸업생과 역대 해군 사령관 6명을 배출할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마로코 해군 사관학교를 방문했다. 생도들은 각 중대별로 나눠 견학을 실시했는데 시뮬레이터 등 첨단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이들의 전문 기술 교육 과정을 둘러보면서 군사대국 러시아의 면모를 충분히 실감할 수 있었다. 순항 훈련 분대의 역할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력과 문화를 세계 각국에 홍보하는 일이다. 극동국립대학 한국학 대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함정 공개 행사가 실시됐는데 천지함 내 대한민국 홍보관을 견학한 이들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담은 영상 자료와 책자, 사진들을 비롯해 전시된 탈 등을 둘러보며 우리 민족의 뛰어난 문화 유산들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96 해군 순항 훈련 군대는 첫 방문국에서의 성공적인 외교 활동을 러시아 태평양 함대와 합동으로 통신 및 기동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떠나 6박 7일간 2031마일의 긴 항해 끝에 도착한 두 번째 기항지는 필리핀의 마닐라 항. 이장춘 대사를 비롯한 교민 환영단이 개최한 입항 행사에서는 특별히 오승열 순항훈련분대 사령관이 환영 나온 필리핀 여군에게 우리 전통 부채를 선물로 증정하기도 했다. 환영 행사에 이어 지휘부는 곧바로 리잘 기념비를 방문해 헌화 행사를 가졌다. 호세 리잘은 스페인 치하에서 필리핀의 독립을 주창했던 사람으로 필리핀인들에게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다. 지휘부의 활동과 병행해 생도들과 승조 장병들은 마닐라 시내 관광과 크레이돌 전적기 등지를 틈틈이 견학하면서 필리핀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크레이돌 섬에 있는 마린타 터널은 평상시에는 탄약이나 유류 보관 창고로 쓰이다가 전쟁 시에는 사령부와 수경지를 옮겨와 대피소로 썼던 곳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모형 전시물과 입체 음향 시설 등을 설치해 2차 세계대전에 암울했던 과거를 재현하는 관광지로 개발해놓고 있다. 또한 섬 곳곳에 미군 사령부와 5,000m에 달하는 수경지, 12인치 대형 함포 및 진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섬 전체가 요새화돼 있다. 필리핀은 토착민의 문화와 스페인 통치 시대의 유럽 문화, 그 위에 미국적인 문화까지 가미되어 동서문화의 융합에서 오는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나라다.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해군 사관 생도들은 친선 축구 경기를 통해 양국 해군 간의 우정을 다지고 친선을 도모하며 젊음의 열기와 해군의 기상을 푸른 잔디밭에서 마음껏 발산했다. 영원한 우리의 맹방 필리핀에서의 외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순항훈련 군대는 많은 교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마닐라 항을 출발했다. 싱가포르를 향해 순항하던 순항훈련 군대는 싱가포르 항에 예기치 않은 파도가 발생해 항로를 바꿔 셈바왕 항으로 입항했다. 해군 51기 순항훈련 군대원들은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은 화동들이 주는 꽃다발과 함께 많은 교민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입항 행사를 가졌다. 입항 행사를 마친 생도들은 준비된 버스에 나눠 타고 사자의 섬이란 애칭을 지닌 깨끗하기로 이름난 도시국가 싱가포르 단체 관광에 나섰다. 센토사 섬은 섬 전체가 관광지로 조성된 곳으로 언더워터 월드, 아시안 빌리지 등 다양한 문화 오락 시설을 갖춰놓고 전 세계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해군 사물놀이단은 4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도 흥겨운 음악과 몸짓으로 우리 문화예술의 진면목을 펼쳐보여 야외 공연장에 자리한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2박 3일간의
방문 일정을 마치고 순항 훈련 분대는 4박 5일간의 항해 끝에 네 번째 방문국인 방글라데시의 치타 공항에 도착했다. 방글라데시 해군 함정 승저 장병들의 해함 격리를 받으며 입항한 치타 공항의 환영 인파는 진해항에서의 환송객 숫자에 버금가는 것으로 수많은 프레카드에 새겨진 환영 문구들, 그리고 바쁜 타국 생활에도 마다 않고 멀리 다카에서 치타공까지 환영 나온 교민들을 비롯해 심지어 동포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여직원들까지 환영 인파에 합세한 모습에서 현지 교민들의 조국 사랑을 실감할 수 있었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삭한 고민용에서 Captain Khalid and Bangladesh Navy officers thank you for your warm welcome. 입항 환영 행사를 마친 주의부는 치타공 기지 사령관과 방글라데시 해군 기지를 방문해 양국 해군 간의 우호 증진에 관해 환담을 나눴다. 순항 훈련 분대원들은 방글라데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치타공 수출공단 내에서 교포가 운영하고 있는 영원 무역을 방문했다. 저희 공장은 1980년부터 이 나라의 최초의 이런 스포츠웨어 공장으로서 시작해서 지금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방문 견학을 통해 생도들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국력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며 보람과 긍지를 한껏 느낄 수 있었다. 순항훈련 분대원들은 2차 대전 중 버마 전선에서 산화한 천물자들의 묘소인 2차 세계대전 용사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물이 많아 강의 나라로도 불리는 방글라데시의 강과 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현지인들의 모습 속에서 가난하지만 여유를 잃지 않고 생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생도들은 방글라데시의 유명 해군 휴양시설인 모아잠 휴양지를 찾아 평소 익힌 수영과 조종 및 요트 실력 등을 마음껏 발휘함으로써 장차 대양 해군의 주역으로 변모할 대한 해군의 기상을 각인시켜 주었다. 아그라바드 호텔 대형 무대에서는 한국 해군과 방글라데시 민속공연단의 합동 공연이 열렸다. 방글라데시 민속공연단이 펼쳐보인 민속악기 연주를 비롯해 민속춤, 노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현지인들은 물론이고 교민들과 순항 훈련 분대원들에게 이국의 고유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방글라데시 치타공에서 교민들의 따뜻한 정을 한껏 안고 5번째 기항지 말레이시아 경제 문화의 중심지 쿠알라룸푸르항에 도착한 96 해군 순항 훈련 분대는 정경일 말레이시아 대사와 최성식 한인 회장 등 많은 교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지함 비행 갑판에서 성대한 환영 행사를 가졌다. 지상사 그리고 대사관 직원 및 가족을 대표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지 언론의 열띤 취재 경쟁이 펼쳐져 순항 훈련 군대가 갖는 훈남 외교의 성과를 피부로 실감케 해주었다. 현지인들의 따뜻한 환영과 관심 속에 입항 행사를 마친 주의부는
아마도 말레이시아 해군 참모총장과 지역사령관 등을 방문해 양국 해군의 우호 증진과 상호 군사 교류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문화 탐방에 나선 사관생들을 비롯한 천지, 충남, 전남함 승조원들은 말레이시아 시내와 손질이 간편하고 독특한 광택으로 이름난 말레이시아 특산물 주석 공장 등을 둘러봤으며 유명 관광지인 바투 동굴을 찾기도 했다. 바투 동굴의 입구는 278개의 가파른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야생 박쥐와 원숭이들의 서식지면서 힌두교의 성지로서 많은 신들이 모셔져 있는 곳이다. 일찍이 1세기경부터 중국과 인도, 이슬람 문화의 물결이 끊임없이 밀려와 동남아시아 문화와 혹은 융화하고 때론 공존하면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온 말레이시아. 현재 말레이시아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종교와 민족 갈등을 딛고 2020년 선진국 진입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를 떠나온 96 해군 순항 훈련 군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향해 가던 중 적도제를 지냈다. 적도제는 명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중세시대에도 있었던 상당히 오래된 관습이라고 하며 순항훈련 군대원들에게 있어 적도제는 하나의 축제 행사로 오랜 항해에서 오는 긴장을 풀어주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지휘부 참모 3명과 함정 장교 3명이 행사에 송환되어 도깨비 방망이 세례를 받았으며 노래자랑이 끝난 후 함장에게 적도 통과증을 전달하는 것으로 행사를 끝마쳤다. 해사 51기 순항훈련 군대는 지구의 한가운데인 적도를 지나 3박 4일간의 순조로운 항해 끝에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북쪽에 위치한 탄정 후리옥항에 입항했다. 입항 환영 행사에는 민형기 주 인도네시아 대사를 비롯해 서세역 국방무관과 많은 교민들이 자리를 함께해 오랜 항해에 지친 우리 순항훈련 군대원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을 입은 무희들의 춤 공연이 이어졌다. 생도들에게는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보던 인도네시아의 전통 민속춤을 가까이서 접해볼 수 있는 색다른 문화체험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함정 공개 행사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학교 초등학생 350여 명이 지도교사의 인솔하에 함정의 승선에 즐거운 견학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들은 수시로 안내 장병들에게 우리 함정과 해군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며 모국 해군의 발전상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했으며 홍보관에 전시된 각종 문화 자료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순항훈련 군대원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다. 수도 자카르타에 자리 잡고 있는 민속촌은 인도네시아 최대의 레크레이션 센터이다. 수하르토 대통령 부인인 TN이 제안해 만들었다는 100헥타르에 달하는 이 공원에는 인도네시아 27개 지방의 전통적인 민가, 사원 등이 전시돼 있어서 각지의 다양한 문화와 풍속을 한눈에 알 수 있게 꾸며져 있으며 인도네시아 최고의 자랑거리로서 항상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14,0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동서로 약 5,000km에 걸쳐 사슬처럼 길게 이어져 있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250여 가지의 서로 다른 언어와 풍수, 문화를 가진 종족이 복잡하게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세계 최대의 군도 국가이다. 그러나 이들의 결속력은 의외로 굳건하고 애국심에 가득 차 있으며 긍지 또한 매우 높다고 한다. 특히 전통과 현대, 아름다움과 추함, 빈부가 공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문화는 생도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이자 경험이었다. 인도네시아 안쫄 오락센터에서 벌어진 순항훈련 군대 공연은 발디딜 틈도 없이 모여든 관중들로 그야말로 인기 절정이었다. 신나는 해군 군악대의 군악 연주에 이어 올해 처음 실시한 태권도 시범은 관객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격파 등의 여러 가지 묘기가 속출할 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세계 최대의 섬나라 인도네시아에서의 다양하고 풍성한 방문 외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순항 훈련 군대원들은 다음 기항지로 가기 위한 항해 중에 유류 보급 훈련을 실시했다. 유류 보급 훈련은 함정이 육지의 모함에 입항하지 않고도 유조선의 송유관을 통해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항해는 물론 각종 훈련과 실습을 가능케 하는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다. 항해 중에 이루어지는 이처럼 다양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생도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해군 장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순항훈련 군대는 이번 항해 중 가장 긴 11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7번째 방문국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의 수도 포트 모르스비에 무사히 안착했다. 공식 행사 일정에 들어간 순항훈련 군대는 참모들과 생도 대표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장병들이 묻혀있는 봄이나 전쟁 묘지에 들러 참배하고 이들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에는 생도를 비롯한 승조원들의 단체 관광이 이루어졌는데 첫 방문지로는 76년도에 호주가 건립했다는 국회의사당을 찾았다. 이 건물은 푸른색을 띠는 지붕과 원시 부족들의 상징적인 무늬를 가진 벽돌 등 특이한 건축 양식과 아름다운 외형으로 관광 코스에까지 올라있는 유명한 곳이다. 또한 파푸아뉴기니에는 이 나라 유일의 대학인 파푸아뉴기니 대학 내에 식물원이 자리 잡고 있어 이 지역에서 서식하는 각종 꽃과 나무들을 볼 수 있고 작은 규모지만은 동물원까지 있어서 국립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듯 했다. 한편 현지 언론의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의해 함정 공개 행사에는 무려 1000여 명의 많은 시민들이 관람해 대한민국 순항훈련 군대의 자국 방문에 대해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여줬다. 특히 천지함내 홍보 전시관에 전시돼 있던 한국 속의 책자와 해군 화보 등은 순식간에 동이 나버릴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다. 또한 한국에서 건너간 수녀님들이 95년도에 설립했다는 카리타스 중학교 학생들이 전통 민속춤 공연을 펼쳐보여 이들의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들의 공연을 지켜본 오승열 사령관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더욱더 열심히 생활해주기를 당부하는 뜻에서 그 밀봉을 전달했다. 전 인구의 85% 이상이 빈곤, 저개발로 인해 문명의 혜택이 없이 전통적인 생활 습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맹률이 68%에 달하고 있는 파푸아뉴기니. 그러나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자연의 보고라고 하는 파푸아뉴기니의 시장만큼은 깨끗한 토양에서 자라는 무공의 과일과 청정 해역에서 잡아 올려진 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풍성하게 펼쳐져 있었다. 한편
한편 세피강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수상 가옥은 색다른 구경거리이긴 했지만은 이들의 전 근대적인 생활 형태와 위생관념에 대한 무지는 개발의 손길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듯 보였다. 이번 팀의 큰 성과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경제적 실질적 관계를 도약시키려고 하는 그런 때에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이 나라 기업인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의 나라 파푸아뉴기니의 포토모르스비항을 출항한 해군 순항 훈련 분대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항으로 향하던 중 해상에서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는 사건을 맞았다. 충남함 내연 선임 하사인 박영규 중사가 갑작스런 충수 돌기형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환자 수송을 맡은 천지함장 최기주 대령은 환자 수송을 위해 해상 화물 이동법을 실시했고 심한 파도로 인해 배가 많이 흔들리는 것을 염려한 사령관은 수술이 끝날 때까지 바람이 없는 지역으로 항로를 바꾸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수술은 내꺼가자 문상웅 대위의 집도 아래 신속하게 집행돼 환자 발생에서부터 수술 완료까지 1시간 30분 만에 모든 상황을 완료하는 기록을 세웠다. 세계 3대 미항으로 꼽히는 호주 시드니항에 닻을 내렸다. 입항 행사에는 시드니 총영사를 비롯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생업을 잠시 중단하고 나온 김대리 한인 회장 등 많은 교민들이 나와 지구의 반대편에 위치한 고국에서 찾아온 순항 훈련 분대원들을 양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뜨겁게 환영했다. 만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많은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는 나라 오스트레일리아.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블루 마운틴스는 늘 푸르스름한 안개가 쌓여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는데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 사이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협곡, 기암, 폭포들이 기기묘묘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블루 마운틴스의 상징 에코포인트 전망대는 웅대한 계곡미를 공중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케이블카와 소형 열차가 설치돼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시드니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10km쯤 떨어진 해변 몬달 비치는 서핑의 명소이자 시드니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알려져 있으며 터플리스 차림을 한 반나의 여성들이 거리낌 없이 활보하는 모습에서 놀라움과 함께 문화적인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다. 훈련 분대에서 개최한 함상 리셉션에는 뉴사우스웨일즈 상원의장과 민병희 총영산 내외, 김상기 제양군인 회장, 호주 해군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사물놀이 공연에 대단한 관심과 박수갈채를 보냈다. 순항 훈련 분대원들은 현지 문화 탐방의 일환으로 바다에 떠있는 듯이 자리 잡고 있는 시드니의 상징 건물 오페라 하우스를 견학했는데 106만 장의 타일을 써서 만들었다는 조가비 모양의 지붕은 특히 아름답고 인상적이었다. 한편 시내 중심가에 세워진 전쟁 기념비를 찾아 전사자들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갖기도 했으며 이어 오스트레일리아 가톨릭의 총본산이라고 하는 세인트 메리 대성당을 견학했다. 지은 지 100년이 넘었다는 세인트 메리 대성당은 전형적 고딕 양식의 대건축물로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과 성가대로 유명하다. 오스트레일리아
방문 일정을 마친 순항훈련 분대는 환송 나온 교민들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도시 시드니항을 뒤로한 채 다음 기항지로의 항해를 시작했다. 군사외교 활동과 더불어 생도들은 항해 중에 각 함의 중대별로 편성, 내실이 있는 한상 실습과 훈련을 실시하면서 실무 적응 능력 및 초급 장교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을培養하게 된다. 생도들의 교육은 정규 수업인 1, 2교시 외에 나머지 4교시는 실습 위주로 진행되며 1개 중대는 다시 13명에서 14명씩 4개 교반으로 재편성, 국악부와 작전부, 기관부, 경위부 등 각 부서별로 배속돼 책임 장교의 지휘 아래 실기 위주의 교육을 받는다. 또 부서별 실습 외에도 분야별 PMS와 한 분대별 과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군대장 직무수행 능력을 견지해 나가게 된다. 이처럼 생도들에게는 이번 순항훈련이 새로운 생활이지만은 졸업 후의 실무 현장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훈련을 빈틈없이 이수해가면서 함정 생활을 이겨낼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인류가 마지막 상륙할 대지라고 하는 뉴질랜드의 관문 오클랜드시와 이에 맞다 항에 도착한 96 해군 순항훈련 군대원들은 오윤경 대사를 비롯한 100여 명의 교민들과 한국전 참전 뉴질랜드 참전 용사 대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입항 행사를 마친 지휘부는 오클랜드시 부시장 데이비드 헤이그를 예방하고 양국 간 우호 증진과 오클랜드 방문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군사 외교 활동을 펼쳤다. 이어 로빈슨 공원에 세워진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추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는 지난 92년 7월 한국인에 의해 기증된 것으로 높이 2m의 자연 속에 영원히 기억하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아오테아 야외 공연장에서 실시된 순항훈련 군대 홍보단의 공연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데다 날씨가 매우 좋아 많은 시민들이 관람했다. 특히 사물놀이와 태권도 시범이 펼쳐질 때는 모두가 경이로운 표정으로 우리 공연에 완전 매료된 듯 절정의 열기를 보이며 많은 박수갈채와 탄성을 보냈다. 생도들은 오클랜드 박물관을 찾아 견문을 넓히고 뉴질랜드의 문화와 역사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전쟁 박물관으로 불리기도 하는 오클랜드 박물관은 외형은 매우 고전적인 양식의 건축물로 되어 있으며 1층에는 마오리족의 집과 전투형 카누를 중심으로 마오리의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2층에는 자연사에 관련된 것들을 3층에는 각국의 전쟁 유물을 전시해 놓았다. 전시물 중에는 1층에 있는 길이 27m의 마오리족의 전투형 카누와 2층에 있는 새들의 박제가 유명하다. 순항훈련 군대는 뉴질랜드에서 사이판으로 향해 가던 중에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인명구조 훈련은 항해 시 추락하거나 부주의로 실족하는 경우에 신속하고 질서 있게 구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매우 중요한 훈련으로 훈련 절차는 모의 익수자를 현측에 투하하고 함정이 접근하는 동안 대원들은 사전에 짜여진 배치표에 의거해서 익수자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지참하고 작업 현장에 대기하다가 익수자가 접근하면 신속하게 구조 작업을 펼치게 된다. 이제 96 순항훈련 분대의 일정도 어느덧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순항훈련 분대는 피지를 거쳐 10박 11일간의 긴 항해 끝에 11번째 방문국 사이판에 도착했다. 사이판은 산호초로 이루어진 화산섬으로 차로 1시간이면 섬 전체를 다 돌 수 있을 정도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세계적인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다. 온중널 총영사를 비롯한 교민들의 환영 속에 개최된 입항 환영 행사는 대사관과 영사관이 괌에 있는 관계로
모든 환영 준비를 한인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준비해 끈끈하고 감동적인 통포회를 느끼게 해주었다. 사령관 및 지휘부 일행과 생도들은 2차 대전 당시 일본인에 의해 노무자로 강제로 끌려와 고생하다가 해방된 조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멀리 타국에서 원헌이 된 한국인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그런데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는 일본 본토를 연합군의 폭격작전 반경 안에 놓일 수 있는 이곳을 사수하기 위해 수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군국주의 미명하에 사라져갔고 사이판이 점령당하자 수십 미터 절벽 아래로 투신함으로써 패배의 굴욕을 자살로 마감한 만수의 절벽이 자리 잡고 있어 묘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섬 곳곳에는 당시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사관 생도들에게 군인 정신과 국방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순항훈련 분대원들의 사이판 방문 기간은 마침 크리스마스를 앞둔 때로 비록 기온은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거리 전체를 1억여 원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해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하며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9월 16일 진해항을 출항한 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시작으로 92일간의 항해에 들어간 96 순항훈련 분대는 12월 12일 12번째 방문국이자 순항훈련 마지막 방문국인 일본 구레시에 위치한 연습함대 F부두에 입항했다. 순항군대 기함인 찬지함과 일본 카시마함은 21발의 예표를 교환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해군 순항훈련 군대의 입항을 알렸다. 환영 행사에는 구례시장과 구례지방대, 망려장 등을 비롯해 2천여 명의 해상자위대 장병들과 많은 교민들이 나와 뜨겁게 환영해 주었다. (1889년에) 해군 진수부가 위치한 이래 일본 해군의 110년의 역사와 함께 해온 구례는 현재 제11 잠수함대 군사령부를 비롯해 제1소 해대 군사령부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일본 해군의 산실이다. 순항훈련 군대 지휘부는 야마다 미츠오 연습함대 사령관과 오가사와라 신야 구례시장 등을 방문하며 일본에서의 군사 외교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방문 첫날 저녁에는 크레이턴 바이 호텔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구례시장 등이 주관한 일본 주최 리셉션이 열려 대한민국 순항훈련 군대 방문이 갖는 외교적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자리가 됐다. 행사는 양국 해군 군악대의 축하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서로 간의 우위와 친선을 다지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생도들은 다음날 일본 해상자위대의 제1기술학교를 방문해 현진 해군의 교육 환경을 견학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곳에서는 함포 사격, 수리, 수뢰, 항해, 통신 및 소년병 교육 분야의 훈련센터로 함정 근무 전문 기술 요원 양성을 위해 700여 명의 교관이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잠수함 교육훈련대, 구례 교육대, 함승조원 대기소 등에 대한 시설 견학도 실시했다. 이어서 생도들은 원폭 투하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도시 히로시마를 찾아 관광과 문화 탐방의 시간을 가졌다. 습경원은 1620년에 히로시마 영지였던 아사노나가 별장에 딸린 정원으로 만들었던 곳으로 중국의 경승지 서울을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모방의 천재라고 불리는 일본인들답게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1589년에 세워진 히로시마 성은
원폭에 의해서 모두 파괴됐지만은 1958년에 5층에 천수각이 복원되어 남아있는 돌담, 성안의 해자와 함께 옛 위형을 짐작케 하고 있으며 내부는 향토관으로 조성되어 있고 꼭대기에서는 시가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평화기념공원은 원폭이 투하됐던 장소에 세계 평화의 염원을 담아 만든 공원으로 철골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원폭 도움을 비롯해 원폭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긴 원폭 위령비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될 역사의 교훈을 전하고 있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불량을 출항한 순항훈련 군대는 해상에서 일본 해군과 기류 및 전술 등의 연합훈련을 실시해 우리 해군의 작전 능력을 한껏 과시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이제 해군 사관학교 51기 사관 생도들의 원약 항해 실습은 많은 추억들을 남긴 채 92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생도들은 훈련을 통해 얻은 확고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양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해군 장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진해항을 향해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